이 리뷰 영상에서는 플롯 디테일을 일일이 언급 안 하고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직접 보고 오신 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나크 레거시 오브 몬스터즈 8화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이 드라마는 이제 2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명이 필요한 플롯 라인은 차고 넘칩니다. 기대도 되지만 이제는 드라마가 엔딩을 랜딩 못 시킬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번 화는 케이코와 렌다가 히로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밝혀지는 게 히로시는 렌다와 케이코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히로시는 케이코가 이미 가지고 있던 아이였고 모나크 일을 하면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퀀스의 대사가 약간 헷갈립니다. 케이코는 쇼를 보면서 히로시의 생일 전까지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을까 물어봅니다. 아마도 차 안에 타고 있고 인물들이 앉아있는 좌석 배치도 비슷한 것을 보아 1화에서 봤던 카자흐스탄 미션과 같은 시간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리쇼도 카자흐스탄의 그 장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리쇼가 할로우 어스로 향하는 통로를 막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할로우 어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좀 뒤로 가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좀 더 과거로 가서 쇼, 케이코, 렌다는 모나크의 지휘권을 맡고 있는 해치 중위 앞에 서서 온갖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해치 중위 눈에는 모나크는 미학인 생물체들을 쫓고 다니는 올커틀 그루처럼 보이고 오히려 공산당을 막는 것이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케이코를 향해 인종차별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고 우리 빌리는 그걸 참지 못해서 주먹질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코미딕 타이밍인지 그 순간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젊은이 3인방과 팀이 모나크 본사로 들어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좁은 복도를 걷다 보면 퍼킷 장군의 얼굴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60년 가까이 비좁은 곳에서 나가지 않았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알래스카에서 리쇼가 통로를 폭발시켰을 때 그 구역의 감마 방사능 신호는 사라졌지만 오히려 더 많은 감마 방사능 신호가 다른 곳들에서 추가로 잡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모나크 말대로 그냥 냅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리쇼 말대로 그냥 통로를 다 폭발시켜야 하는지. 그렇게 팀의 사무실에서 다 같이 박스 안에 서유들만 뒤지고 있지만 팀은 거의 그 빨간 줄 막 그어놓은 그 밈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흥분하듯이 얘기합니다. 반면 켄타로는 자신의 18번째 생일 때 히로시가 G-TAS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봅니다. 팀은 그거를 듣고 흥분하지만 몇 주 뒤 켄타로의 의도를 알아채고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케이트가 케이코의 죽음과 관련된 서류를 보면서 이슈어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카자흐스탄에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이 재밌는 것이 60년 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리가 화난 가지고 벽에다 주먹질한 흔적도 그대로 있고 좁아터진 방도 아직까지도 좁아터져 보이고 그리고 케이트가 발견한 파일에서 나오듯이 빌리가 케이코의 남편이 된 듯합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버두고에게 알리지만 버두고는 행동 제한이 걸려있는 구역이라서 딱히 그들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듯 하지만 이번에는 케이트가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간다고 합니다. 케이트는 드라마를 거치면서 완전 모험가가 다 됐지만 켄타로는 약간 의지를 상실한 듯 합니다. 한편 빌리는 해치 대령에게 열나 화났고 쇼는 케이트와 빌리에게 예산 심사 전에 확고한 증거를 가져와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아직도 그들이 고질라가 살아있다는 것을 안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치 중위도 고질라가 캣을 브라보 맞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쇼는 케이코와 빌리에게 타이탄의 위치에 정보를 담은 지도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은 같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타이탄이 목격된 장소들을 지도에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케이코는 빌리가 만든 지도를 보면서 건축에 비유하여 말도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부보다 내부가 더 큰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대사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과정의 난해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과학은 원래 인류가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까 아주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이 같이 일하는 시간은 늘어나지만 오히려 쇼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덕분에 케이코와 렌다는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빌리가 혼자서 고민하던 중 개미가 지도의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지구 안의 공간을 통해 타이탄이 돌아다닌다는 가설을 만들게 되고, 깨달음을 얻은 그는 불이 나게 케이코에게 달려가 설명을 하지만 동시에 케이코가 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아마도 빌리가 히로시의 아빠가 되기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케이코의 말이 맞다면 2015년 히로시는 한 70세 정도 되는 건데 케이트와 켄타로의 나이를 감안하면 아무리 많아도 50세, 60세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냥 다 동안인 건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후 리쇼는 퍼킷에게 가서 케이코와 빌리가 만든 지도를 건네줍니다. 퍼킷은 쇼에게 실망한 듯 대충 넘기려고 하지만 쇼는 귓속말로 퍼킷에게 고질라가 안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미 구성된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한 캐릭터가 우리가 죽이지 못했으니까 라고 얘기하기만 해도 그냥 판도가 뒤집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무기인 수소폭탄으로도 죽이지 못하는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무력감과 실존적 위기감이, 그래서 퍼키 장군은 태세 전환을 시전하고 이 틈을 타 쇼는 퍼키가 거래를 합니다. 사실상 케이코가 고질라의 생존 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쇼의 행동은 좀 도발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비장의 카드였으니까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모나크와 팀, 그리고 젊은이 3인방 카자흐스탄의 폐허가 된 발전소에서 리쇼와 그의 대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쇼는 케이트만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녀가 왜 자기만 불렀는지 물었을 때 그는 케이트에게 그의 눈을 봤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 대사 너무 좋습니다. 킹 오브 몬스터에서 마크 러셀이 고질라와 대면했을 때랑 비슷한 바이브를 줍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쇼가 저 구멍이 밑에 세상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고질라가 그의 세상과 지상의 세상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통로를 전부 봉쇄하면 지상 세계와 지하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쇼는 통로를 막는 것이 고질라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자, 이제부터 로어 타임입니다. 여기서 쇼가 말하는 지하 세계는, 그리고 지금까지 쇼가 파괴하고 있던 통로들은 할로우 어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말이 안 되지만 동시에 말이 됩니다. 리 쇼는 자신이 저 통로 끝에 뭐가 있었는지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면 고대 콩에서도 봤듯이 할로우 어스 통로는 중력이 순식간에 반전이 되는 것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탐사 대원들이 전부 죽었었고, 에이펙스가 히브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상과 할로우 어스의 중간 지역이면 가능하죠. 우리는 킹 오브 몬스터를 통해서 고질라가 있던 신전처럼 대지 밑에 거대한 주머니 공간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스탠턴 박사가 말했듯이 그런 주머니 공간들로 이어지는 통로들을 통해서 고질라 같은 타이탄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쇼가 봉쇄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는 할로우 어스 통로가 아니라 타이탄들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하 고속도로의 출입구를 막으려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로우 어스 통로를 막는 것이죠.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케이트는 쇼에게 결국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케이코를 잃은 것을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대사를 듣고 나서 아주 불길한 촉이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부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리쇼는 엠마 러셀의 알레고리입니다. 자, 우리가 엠마 러셀에 대해서 아는 것을 보면 타이탄 관련된 일에서 아들 앤드류를 잃었고 자신의 아들을 잃은 것을 만회한다는 마인드로 오르카를 개발했지만 기도력까지 전부 깨우면서 이도치 않게 매스 어웨이크닝을 일으킵니다. 비슷하게도 쇼는 타이탄 관련 일에서 케이코를 잃고 그녀를 잃은 것을 만회하고자 타이탄이 나올 수 있는 출입구들을 전부 봉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 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자기가 하는 일이 옳고 그래야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엠마는 인류에 의해서 세상이 파괴되니까 타이탄들을 깨워서 지구가 회복될 수 있게 만들자고 주장을 하지만 속내는 결국 앤드류를 잃은 트라우마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르카를 사용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쇼는 또 다른 지데이를 막는다 치고 타이탄 출입구를 봉쇄한다고 하지만 성내는 결국 케이코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 하는 행동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둘 다 고질라를 적대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엠마는 앤드류를 잃은 것을 고질라에게 탓한 적 없었고 쇼도 고질라를 죽이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둘 다 고질라가 하려는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엠마는 고질라가 지구의 균형을 잡는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했었고 쇼도 고질라가 그의 세상과 지상의 세상을 분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쇼가 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에서 쇼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고치기 위해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예상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쇼는 폭탄을 작동시키고 케이트에게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풍뎅이처럼 생긴 괴수가 기어 올라옵니다. 이렇게 작았는데 이렇게 커지다니 참으로 자랑스럽다. 그러고는 다시 구덩이로 떨어집니다. 쇼는 케이트의 손을 잡지만 케이코의 손을 잡으러 든 거 레퍼런스, 둘이 그냥 같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쇼, 케이트 그리고 메이까지 같이 구덩이로 떨어지면서 그들은 타이탄 통로 안에 갇히게 됩니다. 드라마가 완전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이제는 이 카오스가 정리될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엔딩을 맞이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